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서울 수도권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방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한 번씩 기회가 되게 되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자로는 바로 어디를 다뤄볼까 하느냐, 바로 대구입니다. 뉴스 기사들 검색하다 보면 지금 대구 미분양이 떴다, 수성구도 미분양이라더라. 일부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지표인데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거는 대구 부동산 자체도 침체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위험하다라는 영상들도 많이 뜨거든요. 대구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진짜 미분양은 많은지 한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 보다가 좀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아니 수성구에도 미분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수성구에 미분양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먼저 하는 게 순서겠죠. 바로 청약 홈에 들어가 보셔서 경쟁률을 눌러보면 됩니다. 지역은 대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조회를 한번 해봤는데, 자, 단지들이 쭉 뜨네요. 가장 먼저 있는 경쟁률부터 한번 볼까요? 미분양이 아니라 경쟁률에서 다 1순위 마감됐고요. 두 번째 단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미분양이네요. 지금 보니까 세대수가 지금 미분양들이 뜨게 되고, 그러면 미분양된 데 한번 보니까 이게 뭔가요? 이게 세대수가 지금 14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1000세대가 넘어가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가격 소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단지와 붙어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이상 그냥 주변이 다 빌라촌인데 나 혼자만 나홀로 아파트가 우뚝 있다, 이런 단지들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거든요. 입지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에 볼 단지는 힐스테이트네요. 힐스테이트 한번 보면, 이게 미분양이 없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는 1순위 마감, 여기는 1순위에서는 미달됐지만 2순위 마감, 여기도 2순위 마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도 한번 쭉 보게 됐을 때 1순위에서 미달된 애들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지를 봤었을 때 이건 미분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수성구에서 미분양이 떴다라고 말하는 단지의 정체가 여기 있습니다. 더샵 수성 오클레어 보면 이거 역시 1순위에서 미달이었던 거지 2순위에서는 사실 다 끝났었고요. 다른 타입 같은 경우는 다 1순위 마감이었죠. 그나마 여기도 타입이 조금 애매하죠. 우리 5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조차도 2순위에서는 끝났는데 1순위 미달을 가지고서 수성구에서 미분양이 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실질적인 미분양인 단지들이 없어요. 보게 되면 여기도 다 1순위나 2순위 내에서 마감이 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용기역 푸르지오 아치베르, 여기는 실제로 미분양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똑같은 1단지도 보게 되면 미분양이 여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지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대부분 단지들이 여기는 경쟁률이 1순위에서 344대 1도 뜨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도 지금 미분양은 대부분 없고 분양이 1순위에서 끝난다. 미분양이 뜬 데는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미분양 뜬 단지들 보면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쭉 체크해 보니까 여기도 미분양이 없고 여기도 미분양이 없고 1순위 마감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분양이 없고, 미분양이 특별하게 있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미분양이 있긴 있어요.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봤을 때 여기도 미분양이 꽤 많죠. 근데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세대수도 좀 되네요. 이제 700세대가 넘어가고요. 이제 모집 공고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양가도 한번 도대체 얼마나 고분양가길래 이렇게 미분양이 뜨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84 타입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가는 지금 다 5억 중후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대단지인데 미분양인 아파트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계역 푸르지오 아크베르 이렇게 1단지 있는데, 여기도 모집 공고문을 한번 열어보면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는 4억 중후반이다 라는 부분들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이 사업 중후반이라는 분양가 자체가 비싼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호갱론을 열어보아가지고 33평형 그리고 500세대 이상 그리고 입주 5년차 이내 신축 아파트들로 한번 소트를 해보았습니다. 대구도 지금 집값이 장난 아니다. 지금 뭐 가격대들을 보게 되면 6억, 7억, 8억 수성동 쪽으로 넘어가면 집값이 어떻게 되나요? 야, 이게 가격대가 거의 뭐 한 10억 가까이도 되고 10억 넘어가는 단지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떠 있는 단지들의 특징이 수성구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들, 특히 어디냐? 지금 동구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아까 봤던 용계역에 있었던 단지 1차, 2차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살펴보시면 대단지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단지들에서 미분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분양이 엄청 많다, 대구 부동산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실 살펴보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대구에서 위치 좋다라고 말하는 데들은 미분양이 없다. 지금 대구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입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정말 높게 나오고 있고요. 1순위에서 미달되는 단지들은 있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진짜 미분양으로 넘어가는 단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려고 대구에 전화를 좀 해보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미분양조차도 지금 동구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미분양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있는 단지들이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동구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미분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광진구 그랜드파크 미분양 다 떴었거든요. 여기가 뭐 이름만 광진이지 광진군가요? 라고 말을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 계약한 사람들 나중에 다들 돈을 벌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된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은 주거 환경이 낙후됐다 보니까 개발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 특히 투미TV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데 지금 재개발이 정말 많았었던 성동구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성동구의 위상이 지금이 아니었었지만 마용성의 한 축을 당당하게 잡고 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공급 폭탄이다 뭐다 말들은 많았었지만 오히려 신축 아파트들이 신고가들이 계속적으로 갱신해 주면서 주거 환경들이 개선된 거죠.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 그렇게 오래된 빌라들이 많은 지역 혹은 주공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의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 촌이 되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구에서도 동구가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한 곳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동구를 보는 게 아니라 광역시의 신축 아파트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그 가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제가 지금 동구에 미분양을 빨리 가서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계약금 10%만 있으면 중도금도 무이자래 라고 말하는 단지들도 있고요. 그러면 소액으로 갔다가 들어갈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세금이라든지 내 자금 포지션에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묻지마식 투자를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외에 지방에 대한 영상으로서 첫 번째로 대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었는데요. 대구가 요즘 정말 핫하죠. 좀 안 좋은 의미로 핫한데 막 미분양이 폭등이다. 대구 집값이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고 실제로는 대구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